오랜만에 들어보는 내용이네요. 세상 얘기에 윤달의 수위를 내면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해서 내용상 윤달이는 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달인데요. 이 윤달에 대해서 최소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윤달에 대한 오해를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일반인들에게 그 생각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그래, 윤달이라는 것은 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해의 움직임이라고 하죠. 해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은 달력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양력이라고 그래요. 양력. 그 다음에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걸 음력이라고 그래요. 음력. 이 양력이나 음력 역시도 이것은 자연의 치가 아니라 인간이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결국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 달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달도 지구를 돌고 해도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는 해를 따라서 공전이라는 거래요. 공전. 여기에는 자전을 같이 하면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달도 지구를 따라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공전을.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도는 요거를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요거를 한 달이라 해요. 한 달. 그 다음에 지구가 해를 향해서 도는 요 자체를 우리가 1년이라고 1년. 그 1년을 12달로 나눈 거. 이게 양력이 되는 것이고 달이 공전을 하면서 다시 지구와 같이 이렇게 돌아서 12바퀴 도는 거. 요것을 또다시 음력이라 해요. 음력. 이걸 음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음력이라는데 이때 달이 지구를 도는 요거를 보통 우리가 29일에서 30일을 한 바퀴 돈다고 하고 이 지구가 해를 도는 요거를 1년을 계산하면 365일 플러스 0.4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력이라는 걸 쓰다 보면은 이 양력에서는 2월을 28일 냈다, 29일 냈다,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윤월이라는 게, 윤일이라는 게, 날짜가 남으니까. 그래 놓고도 다시 달이 도는 것은 30일, 29일 주기로 달력을 만들게 되고, 해의 주기는 30일, 31일로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8일이 하나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게 12일에서 10일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때는 3년에 한 번 되고 이렇게 윤월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 우주와 자연이 돌아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이건 만든 것 뿐이야. 사람이 편리해서 만든 이것이 어떻게 윤달이 되면은 신도 움직이지 않고 귀신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심한 말로는 윤달에는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 이게 과거에는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윤달이면 산소를 옮겨도 된다. 집수를 해도 된다. 이사를 해도 된다. 여기에 수위까지 맞춰놓으면 좋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산소 이장하는 문의가 저에게도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집수리 문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 문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사는 뭐 수시로 하니까. 근데 요 수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30년 무당을 하고 4년 가까이 지금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요 수위에 대한 문의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댓글을. 이 수위에 대한 것은 왜 수위에 대한 문의는 없을까? 간단해요. 과거에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인천광역시, 이런 광역시다. 아니면 최소한 시, 군, 면, 여기만 가도 기본적으로는 이 장례사가 있어요. 장의사가 장례용품 파는 가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조차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장례식장이라는 이곳에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 지금. 그리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은 이런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읍 단위로 가고 시골로 가면 아직도 이 장례식장의 거리가 멀고 이 장의사, 상포 가게가 거리가 먼 곳이 있어요. 거리가 먼 곳에서 과거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급하게 수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 사람이 손바느질을 했고 이 기본적으로 수의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 옷감 자체를 또 구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례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 3일장을 해가지고 5일장 해가지고 이때 이 수의를 다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리미리 수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장례식 날 급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수의조차 못 입고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삼아서 이런 날 해놓으면은 좋다.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죽을 날을 대비해서 죽을 때 가는 옷을 입고 미리 만들어 놓는다. 어쩌면은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며느리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입고 갈 옷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 나 죽길 기다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누라가 남편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 마누라가 나 죽기만 기다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급하게 만드는 시간을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찝찝하고 돌아가신 분이 입고 갈 옷을 집에다 어디다 보관하는 것도 썩 마음이 편치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야. 수의를 미리 맞춰놓으면은 장수한다. 더군다나 윤달이 드는 애 수의를 맞춰놓으면은 그분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이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수의를 만들 수 없는 여건상에 옷감 구해야지, 바느질 해야지, 그것도 일일이 손바느질 해야지. 그런 과거에.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관도 있어요. 수의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상주들도 장례식 가면은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복이라죠. 상복. 검정 옷을 그냥 다 대여해줘.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장례식장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가도 거기 가서 필요하면은 상복을 다 해줘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상복을 다 굵은 제복에서 이 모시로 된 옷을 다 해봤어야 돼. 그런 불필요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양굿이라는 거에서의 부정거리 문서에 보면은 친초상 날상가에 봉편지 통부서 전하던 부정이요. 지초 부의 통부서 전하던 부정이요. 초상장사 염습시 입관시 하관시에 만지고 다른 부정이요. 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요 대목은 이 의미가 한양굿 문서에서 보이는 이 봉편지라 봉편지라는 말은 이 봉을 하다. 이게 봉. 뚜껑을 닫아서 종이로 싼 물건을 봉이라고 해요. 종이로 싼 물건. 그래서 이 부고장이라죠. 통상이 부고장
부고장을 봉편제라고 해요. 부고장을. 그 다음에는 지초부위라고 그럴 때 이 지초부위라는 말은 종이하고 원래는 촉이라고 하죠. 촉. 이 촛불, 촛대, 촉자예요. 예. 부의금이라고 하는 말은 부의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조금 낸다고 그러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부조한다. 이때 부조라고 하는 부조는 그 다음에 부의라고 쓰는 거 원래 한문으로 쓰면은 이 부의를 과거에 현금이라는 것이 활발하지 않을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래에 필요한 용품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 종이, 그 다음에 옷감, 그 다음에 밤새도록 촛불 켜면은 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지금은 다들 봉투에다 넣어서 현금을 주지만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에서는 이렇게 현물로 삼배라든지 종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초 같은 것, 물건을 직접 현물로 부조금, 부의금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과거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는데 준비할 물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준비할 물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준비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윤달의 수의를 만들면 좋다라는 속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